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 니네 학교 프린트랑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냥 요 고등 단원 안에서 2차 함수 지금 그러니까 9학년 거랑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다시, 그러니까 지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거 줄 거고 한번 볼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배운 거라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갈 건데, 지금 배우는 내용은 이게 10학년 교재거든. 그러니까 10학년에서도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들이 외워져야 돼.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얘처럼 2창에 하나, 2창 하나만 있는 이런 식을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은 무조건 꼭지점이 원점이 되며,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이거 활용해서 x가 0인 선, 즉 y축을 기본으로 대칭이 되는 축인 거고, 기본적으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는 이미 외웠고,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폭이 더 좁아진다. 이거 이미 외워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형이 뭐야? 그러면 2창만 있는 y는 ax제곱 해야 되고, 그 다음요 표준형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한테 꼭지점 회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을 알려주면 그건 표준형으로 식을 정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 하는데, x는 부호 바꾸는 거고 y는 부호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P콤마 Q라고 두면서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요. 이름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2창, 1창 상수항 순서대로 써 있는 거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2차 함수 그래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꼭지점 좌표에 대해서 알려줄 땐 P콤마 Q 하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 했을 때 보통 그래프 위에 세점이라고 하지만 y절편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이 바로 여기 상수항인 C랑 같아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좀 편해요. 그리고요, 이때 부호를 연결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같이 할 건데요. 이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그래프의 꼭지점을 찾을 수 있고, 그때 그 꼭지점의 좌표 요 표준형 했을 때 x좌표가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린 추계방정식을 그 x좌표 이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계방정식 얘기를 해보자면 2차 한계수와 1차 한계수를 나눈 형태잖아. 근데 그거 부호를 바꾼 게 추계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축이 y축보다 왼쪽에 대칭축이 있는 그런 그래프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라는 뜻이고, 즉 2a분의 b 나눗셈 하는 거는 얘랑 부호 반대인 양수가 되면서, 나눗셈을 했는데 양수라는 건 a 부호와 b 부호가 서로 같아진다. 요 개념 기억해 연결해서 될 거고요. 그러니 처음 시작이 뭐였어?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 라는 걸로 AB 부호가 같다라는 결론. 중간 과정을 다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축이 왼쪽에 있다 y보다, 그렇다면 AB 부호가 같다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반대로 축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AB 부호가 서로 다르다로 결론 내리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표준형 만드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꼭지점 좌표 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부호 바꾸고, 괄호 안에 있는 건 x부호고 부호를 바꿔서 하는 거고요. 괄호 바깥에 완전히 이것이 밖에 있는 건 꼭지점 y좌표가 된다. 그리고 y축이랑 만나는 그 y절편은 그 일반 형식의 상수항이랑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걸 통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그 내용 이미 여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거나 추계방정식이 주어질 때는 P를 사용할 수 있는 표준형이 되도록 정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 X축과의 두 교점, 그러니까 그래프 그렸는데 X축 위에 있는 두 교점, 다르게 말하면 X절편이요. 예를 들면 알파, 0으로 Y가 0 되는 점 두 개를 줬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임수분의 형태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식을 미리 좀 정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거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세 점 주어질 때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일반형에다 집어넣는데 그때 y절편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다. 0, 얼마다 하면 그게 바로 c의 값이랑 똑같다 하고 추리를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호 얘기도 아까 선생님 해줬던 거 맞춰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A 부호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위아래. B의 부호는 축의 위치에 따라 왼쪽이 음수 이렇게 아니고요. 왼쪽이면 A, B가 서로 같다. 오른쪽이면 서로 다르다. 그럼 C는 Y절편이라고 그랬으니까 Y에 대한 크고 작다는 세로축이니까 위, 아래에 대한 얘기여서 X축보다 위쪽이면 C가 양수, 아래쪽이면 음수. 외운다기보다 흐름, 그 위치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얘가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다른 것보다 우선 먼저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친다. 근데 그거 표준형으로 고칠 때 애들이 요 다음이 좀 헷갈리는데 요 다음에 처음 식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이 개수가 1 되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눈 상황으로 보니까 뒤에 1차 항도요. 마이너스 2ax가 돼요. 문자가 있어서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가 뭐냐면 x 앞에 있는 거 전체가 에휴 너무 많이 그려졌다. 요만큼 다가 x의 개수야. a만도 아니고 2만도 아니고 마이너스만도 아니고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x 앞에 곱해진 전체를 개수로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가 개수니까 1차 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다 했던 거 기억하죠? 이거 계산하면 a제곱이거든요. 그거를 빼준다. 그리고 밖에 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3개만 묶으면 마이너스 2 뒤에 완전 제곱식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건 바깥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2a 제곱이 되는데 바로 뒤에 있는 3a 제곱이랑 동료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 모양 됐으니까 그래프의 꼭지점을 표현을 했는데 그 꼭지점이 얘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a는 4, b는 이건데 거기 자리에 a한테 대입해보면 b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요 중간 단계를 니네가 요거와 요거 사이의 중간 단계를 너네가 만들 수 있어야 돼. 문자여도 표준형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축의 방정식을 받아도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미정계수가 2개 있잖아요. 정해지지 x, y가 아닌 알파벳이 2개 있으니까 그거를 요 두 점을 대입하면서 a와 q에 대한 식 2개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죠? 그리고 얘도 그래프의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한 대로 요거를요 표준형으로 고치면서 그게 몇 콤마 몇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k 콤마 예를 들면 뭐 3k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 y한테 x한테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거 왜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냐면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153번은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힌트만 줄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이네. 그러면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 중에서 어떤 거에다 집어넣는다고 했는지 기억날까요? x축과의 교점은 그래프 대략적으로요.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인수분해형, y절편은 일반형, 꼭지점은 표준형. 이게 자꾸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진수분해형에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3으로 얘 부호 바꿔서 쓸 거고 x 마이너스 1로 얘 부호 바꿔서 쓰는데 잊지 말아야 할 건 2차 항계수를 모른다 자체를 니네가 알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얘를 대입하면서 a 값이 얼마인지 구해지면 식이 완전해졌으니까 그 완전해진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k 값 구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정리할게요.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니네가 자꾸 이걸 스스로한테 정리해 주는 거 좋아요. 위로 볼록하니까 2차 항계수 a가 양수다. 음수다. 그 다음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a 부호하고 b 부호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얘 반대로 하는 b의 부호는 양수다. 됐죠?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 0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C는 양수다. 세 개는 다 해결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곱셈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 둘의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미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음수인 게 맞습니다. B하고 C 봅시다. B의 부호가 양수고 C의 부호가 양수죠. 둘이 부호가 같아요. 그럼 곱해서 양수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A, B, C가 다 나와 있는 경우들 있잖아. 이렇게 다음 식으로. 그럴 때는요, 얘들아. 하나하나 A 부호, B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식의 전체 일반형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때의 Y 값이냐로 인식을 하는 거야. 지금 이때 얘는 BX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BX. 그러니까 B의 개수를 보면 돼. B의 개수가 플러스 1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모든 X 값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지. 그럼 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잖아. 근데 그거의 함수식의 값은 그러면 0과 2의 한가운데에 X값이 1인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Y값. 이 위치가 바로 F1인 거예요. 그 위치에 대해서 부호를 찾자면 0보다 크다 작다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Y에 대한 얘기는 위아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위에 있는 그 F1의 값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얘는 B의 개수가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X에 2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인 걸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럼 얘는 2,0인 점인 걸 생각하면서 이때 Y가 0인 게 맞구나. 안 틀렸구나 하는 얘기라고요. 문제는 이거 두 개가 다 C 부분 보세요. 개수가 1이었어요. 얘랑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C는 1이 아니잖아, 개수가. 그럼 너네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바깥에 4를 나눈다고 생각해서 4분의 1의 2로 나눠서 하면 이 곱셈에서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럼 여기는 뒤에는 마이너스 4분의 2, 즉 2분의 1b가 되고 플러스 C 해서 C가 1이 됐어요. 즉 이 부분의 값은 B의 개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사이 한가운데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지웠다가 다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 X값에서 찾아서 그게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에서의 Y값.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Y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도 지금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잖아. 그럼 이거 양수에다가 4인 양수를 곱셈하고 있는데 음수라고 한 거 맞아 틀려? 틀린다고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한 가지 더를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우리한테 힌트로 줬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러니까 얘는 Y가 같은 두 점을 줬어요. 얘는 마이너스 2,0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0,0이죠. Y가 0으로 똑같은 두 점을 줬는데 그건 우리한테 추계 방정식을 힌트로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기는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에 대칭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과 마이너스 2의 한가운데 있는 숫자는 누구?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추계 방정식을 알면 대략적인 표준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잖아요. Q 몰라요? 그러면 그냥 Q로 두세요. 얘를 전개해보면 AX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2X가 되니까 얘랑 같이 계산해서 2AX가 되고 더하기 A 더하기 Q가 되는데 그때 이 A 더하기 Q가 C랑 같은 거고요. 2A 플러스 2A가 B랑 같은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니은번 풀려고요. A 빼기 B라고 했는데 이건 B가 2A랑 똑같다고 방금 말해줬잖아. 그치? 그럼 얘는 A 빼기 2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값은 마이너스 A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어디로 블록하냐? A는 2차 함계수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거야. 얘가 아래로 블록하는 애니까 그 A의 부호는 양수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부호는 A랑 부호를 반대로 했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양수의 반대인 음수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긴 좀 양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요? 다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하는데요. 얘는요. 왼쪽 페이지 보면 니네가 아는데 잠시만. 이게 132페이지인데 133페이지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를 먼저 보고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네, 천천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인 포물선이랑 그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인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점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둘이 서로 만난다니까 둘이 y좌표가 같은 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우변도 같아져요. 그래서 이 둘 우변이 같다라고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자.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2차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를 2항에서 는 0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는 0까지. 그럼 이거를 생각했을 때, 는 0까지 만든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그때 x값 찾을 건 거지. 그 x값이 인수분해로 찾는 거고 1 또는 2 나오는데 그게 x가 1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그 값은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아까 교점일 때는 y도 같다고 했잖아요. y만 같은 게 아니고 당연히 누구도 같아요? x도 같죠. 그 같게 만드는 x값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y좌표는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1 넣었을 때는 2 나오고 여기도 1 넣으면 똑같이 2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떤 식에다 넣어도 되지만 간단한 식에다 집어넣으면서 y값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교점 얘기가 나오면 두 식을 서로 같다라고 하고 2항에서 2차 방정식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아진다. 근데 우리 근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근의 공식 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였잖아요. 한꺼번에 묶은 거니까 얘를 따로 써놓을게요. 이거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2 뿔마 루트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얘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5라는 양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2로부터 시작해서 루트 5만큼 작은 거, 큰 거 하는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 하는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야. 그럼 2 뿔마 루트 0 하면 2 더하기 0도 2고 2 빼기 0도 2니까 얘는 하나의 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수 안에는 이런 애가 없었어. 그럼 얘는 가능한 게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그 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값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을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봐서 그게 0보다 크면 말한 대로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근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0이랑 같으면 근이 아까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만나는 점도 하나다. 이게 근이 0보다 작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게 나오면 그런 거는 없으니까 만나는 점이 없다로 볼 거라고요. 근데 보면 왼쪽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을 말하는 거예요. x축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y가 0인 애들이잖아. 그래서 x축을 y가 0인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그 교점 얘기할 때 쌤 그랬죠. 이거 우변과 이거 우변을 같다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의 근을 2차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해서 구하면 그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얘와 x축걸 하고 싶으면 이게 0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도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이 두 개니까요. 0이랑 같으면 근이 하나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의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134페이지는 천천히 풀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얘기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든다? 인수분해 형태를 만드는 거지. 근데 2차 함계수는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얘는 대놓고 밝혀줬어. 그럼 그걸 다 써.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그 식이 바로 a값 되는 거죠. x제곱 이것만 먼저 하면 얘랑 얘를 더하는 마이너스 2의 x 두 개를 곱하는 마이너스 8인데 그 앞에 있는 2까지 같이 곱해서 이 1차 함계수 a는
얘랑 얘 곱하는 마이너스 4. b는 얘랑 얘 곱하는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 앞에 근거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돼. 얘가 x값이 알파고 x값이 베타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할 때 x제곱에서 1차 항계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더했다는 건 마이너스 따로 빼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거랑 똑같고 상수항은 이거 두 개 곱하는데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된단 말이야. 즉 여기를 보여서 1차 항의 계수는 두 근을 더한 거에 부호가 바뀌어진 거고 상수항은 두 근을 곱한 거와 같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서 봤을 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1차 항 거 부호 바꾼 6이라는 얘기인 거고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것이 상수항인 k-3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요. 수직선에서요. 두 근을 보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2와 5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3이지. 이거 어떻게 구해요? 5하고 2를 뭐 해줘요? 빼줘요. 그러니까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 A와 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2루트 2라는 거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숫자 사이의 거리 뺄셈 하는데 베타 플러스 알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뺄셈한 거에 절대값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아요. 그게 어쨌든 얘가 2루트 2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했던 거가 기억에 나면 좋겠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6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인 거야. 근데 얘는 8이고 여기는 12니까 2항에 아니지 36이니까 뺄셈한 것이 4네모와 같아지는 거고 28을 4로 나눈 값이 알파 베타의 값인 7이라고요. 근데 그 알파 베타가 k-3이었잖아요. 그게 7인 거니까 k 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여기서도요. 이거 두 개가 서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식과 요식이 서로 같다로 시작을 해서 이항한 다음 그때의 하나의 x좌표를 줬다는 건 근을 알려준 거라 x에다 집어넣어보면 k값이 얼마인지 구해져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찾으면 되잖아요. k 대입해서 식 만들고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한 근을 찾은 게 바로 b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b의 y좌표 찾을 때는 선생님 그랬죠. 1차식에 넣는 게 좋다고. k가 5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은 6이 돼서 b의 좌표가 1,6이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얘네들도 만나는데 교점 좌표 하나를 무리수로 줬어요. 근데 루트가 나오는 건 뭐냐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루트 값을 뭘 하나 줬을 때 개수가 다 유리수인 게 분명하다고 하면 미안, 그 짝꿍인 1 마이너스 루트 2만 얘의 근이 아니라 1 플러스 루트 2도 이거 같다고 하는 요거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근을 더해서 나오는 값은 1차 항 계수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거였어.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3이라고 하는 건 2를 부호 바꾸는 마이너스 2와 같아져요.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는 게 상수항이랑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합차공식했다고 생각하면 1 빼기 2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1. 그게 바로 b 플러스 1의 값과 똑같다는 거야. 곱셈할 때는 상수항인데 부호 안 바꿔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b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140쪽까지는 풀어서 선생님한테 가까워 오시고요. 그 다음 혹시 다음 시간에도 이게 뭐 b가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턴에도 그러니까 오늘 안에 이 뒤에 최대 최소 부분도 알려줄 테니까 그거는 차근차근히 해내는 걸로 해보자.